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됐는데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정해진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정해진 회원분을 읽기 전에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있고 또 우리 마음도 좀 움츠려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런 시기일수록 미소라든가 따뜻한 눈빛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것들로 우리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육청의 올해 10번째 기자회견으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2026년도 중앙정부 이전 수입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 불안정, 신규 미래 교육 수요에 대한 재정 부담, 그리고 인건비 등 의무 지출 경비 증가로 지방교육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교육 재정 조부금 축소 움직임 등 불안정한 교육 재정의 상황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특별 예산 조정을 통한 비효율적인 예산 감축, 정책사업 정비를 통한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소규모성 경비와 생산성 사업을 가감히 줄이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보유기금을 적극 투입하여 단위학교 재정운용 자율성 확대 등 학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본 예산안 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7억 원이 감소한 1조 1,817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 수입 등은 전년도 대비 177억 원이 증가한 1조 25억 원, 예금이자 및 행정활동 수입 등 자체 수입은 1억 원이 증가한 22억 원, 2월금인 기타 수입은 12억 원이 증가한 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의 종합적 성장 지원과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유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1,6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타시도 대비 교원의 낮은 연령대로 인한 인건비 상승폭 증가와 미래 핵심 인재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재정 투자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예산 조정 후기에 예산안 심사, 실무 TF 및 자체 심사 등을 추진하며 세출 예산 일부에게 면밀한 검토 조정으로 교육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비전 실현을 위해 공교육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예산 편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학교 회계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로 학교 자치 강화를 위한 학교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60억 원이 증가한 1,2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한 기본경비 558억 원, 건물 유지 및 통합차량 지원 등 학교 특성 경비 128억 원, 통합교부 사업비 5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핵심 사업에 따른 예산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개인별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 및 방학 중 학생 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로 60억 원, AI 중점학교 운영과 AI 교육 정보실 구축 등 디지털로 확장되는 계엄의 공간 조성을 위한 AI 디지털 기반 교육 예산으로 41억 원, 세종 2공계 인재 도약을 위한 기능형 성장 과학실 구축 지원 등 세종 2도 프로젝트 사업비 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모든 아이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늘봄학교 운영비 163억 원, 학생 정신건강 및 상담 운영 26억 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에 78억 원, 누리과정비, 현장 체험 학습비 및 무상 급식비 지원 등 모든 학생이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복지 사업으로 9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지원본부 예산에 409억 원, 5-1 생활권, 합강, 유, 초, 중학교 신증설비 등 373억 원, 학교 내부 환경개선 사업비 263억 원, 복합업무지원센터 시설비 229억 원, 세종학생해양수련원 중축비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교육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보통교부금 보조의 추가 확보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 등을 단합적으로 추진하면서 세종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예산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지닌 잠재력을 소중히 여기며 각 개인의 특성과 성장을 고려한 맞춤형 미래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글로벌타임즈 최문관입니다. 오랜만에 교육청 보고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새롭습니다. 또 공적인 거였지고요. 굉장히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또 말씀하시고 실제 보니까 우리 세종교육이 그래도 젊은 편인데 이렇게 예산이 뒷받침이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여기가 젊은 교육인데 유아 및 초등 교육에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깎였고요. 하여튼 다 깎였어요. 보면 평생 교육만 늘어났고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면 평생 교육이 되게 어떤 건지 하나 하고요. 또 농촌 지역 학교가 이제 세종이 또 많은데 통폐합이랄지 또 보수금, 인건비 이러한 비용은 어떻게 그 어떤 뭡니까 그 범위 뭡니까 그 어떤 그 비중이 어떻게 되고 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네, 먼저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의하고요. 우리 유아부터 성인, 노인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에는 8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제가 기억은 다 못하겠지만 직업교육, 인류시민 역량교육, 예술교육, 인문소양, 문해교육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데 그 평생교육법에 의한 정의는 학교 교육 과정 외에 모든 교육은 평생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의 여집합을 평생교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교육감만 할 수 있던 사항을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이 바뀌었고 시장과 교육감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조치원에 있던 평생학습단에서 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는 육생활권의 평생교육원을 하나 더 개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치원에 있던 평생학습관은 교육문화원으로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평생교육비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촌지역 통폐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농촌 지역의 통폐합 사업은 교육부에서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학생 수 기준이 있고요. 학생 수가 100명인가요? 60명인가요? 60명 이하이고, 그 다음에 학부모의 일정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60%인지 네 맞습니까? 6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조건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통폐합을 결정하게 되는데, 통폐합도 이 학생들을 통폐합 됐을 때 이 학생들이 어디로 어떻게 다시 이제 통합을 해야 될지 그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만 통폐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질문은 제가 좀 이해를 못했는데, 보수 인건비 이거 말씀하신 건가요? 통폐합에? 농촌 지역 학교에 대한 네. 구체적인 그 비용 비용. 이런 거 비중이 네. 우리 도시 지역 학교에 대해서 뭐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게 좀 근데 그 총액으로 제가 비교할 수 없지만 사업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일단 그 통폐합 학교, 농어촌 학교는 저희가 좀 그 농어촌 학교에 특생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농어촌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도시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 그 계획으로 인해서 그 농촌 지역이 도시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조금 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좀 더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번 그 예산안은 이제 그 사업별로 이제 부서에서 책임지가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상세한 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정책국장님 외에 이제 해당 부서장님께서 그 설명이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먼저 그 손을 주셨던 분 최대열 기자님. 국장님, 기자님이 뭐 오랜만에 와서 떨릴 것 같아요. 우리가 전년 대비 17억 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입 불안정과 부모금 축소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고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139억 원 규모의 미래교육 예산이 실제 학교 현장에 어떻게 가능한지